진도를 나가봅시다. 네. 차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크게 세 단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다항식이랑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 페이지를 보시면 316페이지까지 있죠. 네, 그 얘기는 한 달에 100페이지 정도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양이, 그래서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2차 방정식. 네. 자, 거기 스텝 2에 5번에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네, 최대한 이번 달에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진도가 늦춰지거나 좀 어려워서 좀 늦어지면은 그 위에 있는 복소수, 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진도는 그렇게 해서 100페이지씩 우선은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다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죠? 네. 여기에 처음 듣는 건 도형의 방정식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도 이제 방정식이랑 함수 부분을 좀 섞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먼저 좀 쭉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근데 뭐 쭉 설명할 거는 별로 없고요. 네. 방금 곱셈 공식 외웠으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크게 얘기할 건 없고 뭐 모르는 내용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얘기만 하고 갑시다. 네. 뭐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할 때는 항상 동류항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이라는 개념. 네. 그 다음에 개수가 뭔지, 다항식, 가항식이 뭔지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네, 그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것도 문자 위에 붙어있는 숫자가 차수죠? 네, 그것도 똑같아요. 네, 뭐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동일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다항식의 정리할 때 뭐 중3 거 하면서 배우셨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거 해줘야 된다. x의 내림차순을 해라, y의 내림차순을 해라. 어떤 문자의 내림차순을 하라고 얘기하면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애부터 순서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 오름차순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낮은 애부터 순서대로 차수가 높은 애의 문자로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오름차순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내림차순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내림차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있죠? 얘가 나와 있는 거 여기다 써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xy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 제곱 y 플러스 y 세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x의 내림차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x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x가 있는 애는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무조건 x의 높은 차수가 있는 얘를 먼저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실 때 마이너스 2yx제곱, 보통은 이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x의 내림차순이면 x가 문자 취급이 돼서 뒤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조금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왜냐면 나중에 동류항을 확인하실 때 묶어서 써야 되거든. 그럼 묶어서 쓰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네, 그래서 x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애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문자야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 차이점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네, 근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네, 우선 보기 편하게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x의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반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반대로 썼죠? 자, 확인해 보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 다음에 밑에는 y의 내림차순. 그럼 y를 보셔야 되는 거죠. y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y의 내림차순을 하시면 얘가 먼저예요. y 세제곱, 그 다음 y 제곱이죠.
제곱. 그 다음 y가 여기 있죠? y가 없는 애를 맨 마지막에.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게 y의 내림차수.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네, 써 주셔야 된다. 자, 지금 얘는 동류항이 없어서 묶어줄 게 없었지만 내림차순을 하는 이유는 동류항끼리 묶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제곱이 하나 더 있었다면 여기에 뭐 y제곱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면 지금 얘를 각자 쓰는 게 아니고 얘랑 얘는 묶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는 서로 묶어야 돼.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내림차순을 할 수 있으셔야지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거 얘기했고요.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이건 뭐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학식의 덧셈과 뺄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다항식이 동류항이면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을 한 후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계산 순서도 뭐 다 아시잖아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칙연산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고, 그 다음 더하기 빼기가 나중이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게 또 있었죠. 교환 법칙이라는 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네, 결합 법칙도 있죠. 네, 가로를 묶어서 먼저 계산해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네, 라는 거. 교환 법칙, 결합 법칙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네, 크게 할 얘기 없어요. 네, 다 중학교 내용입니다. 처음 하는 거에서는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여서 뭐 크게 막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있죠. 자, 예로 나와 있으면은 A랑 B를 이렇게 식을 세놓고 A 더하기 B를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뒤에 있는 것끼리 동류항끼리 더하면 되잖아. 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죠. 네, 교환법칙, 결합법칙 굳이 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3x제곱, 얘는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x, 얘는 더할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 중학교 내용이죠. 할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넘어갈게요. 뒤에 뭐 내림차순을 해서 정리해라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자, 뭐 하나만 할까? 1번에 4번? 1번에 4번 해봅시다. 제일 긴 걸로 하나 해드려야죠. 자, x의 내림차순 하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x의 내림차순을 하시려면 자, x를 뭐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먼저 제일 높은 차수는 얘니까 얘를 먼저 2x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자, 근데 그냥 봐도 얘는 근데 동류항인데 그냥 따로따로 써놨네. 자, 이미 동류항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yx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순서대로 쓰시면 되니까 y제곱 있고 얘도 더하면 2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네,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나열을 해라. 근데 뭐 답지에 보니까 계속 x, y 바꿔서 써놨으니까 바꿔서 쓸게요. 네. 자,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정리 끝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방법 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2번에 4번 갈까요? 이번에 4번은 여기 뭐 하랬냐? x에 대한 오름차순? 네, x에 대한 오름차순을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 x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y의 내림차순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x의 오름차순이니까 x가 차수가 제일 낮은 애 얘죠? 얘를 제일
제일 먼저. 그 다음 x가 있는 애. 얘랑 얘죠. 네, 그래서 묶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이미 얘는 동요항이잖아요. 다시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차수가 x제곱이 여기인데, 자, 그래서 동요항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써야 된다. 네, 따로따로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3번, 4번은 할 얘기 없어요. 네, 3번, 4번 할 얘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 계산해라. 자, 위에 나와 있는 요 두 개 1번, 2번을 계산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먼저 대입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항상 식을. 얘를 정리를 해주면 a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c라고 만들어 놓고, 동요항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a 2b 플러스 c라고 바꿔 놓은 다음에 이제 정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때 대입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b는 곱하기 2니까, 자, 동요항끼리 라인을 맞춰서 좀 쓸게요. 그래서 2를 곱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고, c 그대로 쓰시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좀 줄을 맞춰서 쓰는 게 이제 계산이 편하겠죠. 네, 그래서 위아래를 그대로 더하시면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차근차근히 계산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네. 그래서 항상 문자를 먼저 정리한 후에 마지막에 대입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1-2번 가봅시다. 네. 맨 밑에 자, 1-2번을 보시면 자, A, B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식이 이렇게 되어있죠? 얘를 먼저 정리해야죠. 그럼 4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b는 3a. 그래서 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방정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를 2x라고 쓸게요. 2x를 넘겨서, 그리고 넘겨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x, 이렇게 써 주신 후에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 b는 그대로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그래서 답은 x는 2x 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네. 자,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응. 맨 처음에 x 세제곱이랑 3x 제곱 더하셨어. 라인 잘못 맞췄네. 여기 3x 제곱이군요. 여기가 3x 제곱이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번 하는 방법. 네. 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아직까지.
쉬운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다항식의 곱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배웠던 걸 또 되새겨 봐야죠. 지수 법칙을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 배웠죠? 2학년 1학기 처음에 지수 법칙을 배우잖아요. 지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밑이 똑같을 경우에는 곱하기일 때 위에 있는 지수를 서로 더할 수 있다. 이거 배우셨고, 자, 밑이 똑같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지수를 서로 나누기를 하면 빼야 된다 라는 거 배우셨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되죠. 2의 4제곱에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2의 4 더하기 2여서 6제곱이었고, 2의 4제곱에 나누기 2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2의 4 빼기 2여서 2의 제곱이었고, 근데 여기서 2의 제곱에 나누기 2의 4제곱이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2의 2 빼기 4가 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가 지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면 2의 2 빼기 2니까 2의 0제곱이어서 지수가 0일 때에는 밑이 어떤 숫자든 간에 무조건 값은 1이다. 이런 거 배우신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있을 때에는 분배 법칙 한다. 라는 거. 예를 들어 3a 제곱 b 세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3을 제곱해서 9라고 쓰고 곱하면 2 곱하기 2니까 4제곱, 3 곱하기 2니까 6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억 안 날까? 그냥 하나씩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분배 법칙 한다 라는 거. 인수분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배 법칙을 다 했다는 것도 중학교 때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이 이제 거의 모든 문제의 계산 방식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이제 분배 법칙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뭔가 일정한 규칙의 공식, 우리가 뭐 곱셈 공식을 외웠지만 곱셈 공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한 번씩 다 곱하셔야 돼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바로 곱셈 공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면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해주시는 거. 여기 단원의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냥 계산하는, 그냥 연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곱셈 공식 시험을 봤죠? 그래서 여기 곱셈 공식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4번까지가 중학교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수 형태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1번에 보시면 얘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 합차 공식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 변형식은 뒤에 나올까?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 얘를 또 바꿔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면 지금이라도 적어두시면 되고, 어차피 요 공식이 얘예요. 여기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 안 나오긴 했는데 변형식이라 뒤에 가서 나오나 보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 규칙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면 한 번씩 제곱해서 쓰고 두 개 곱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쓴 거죠. 두 개 곱하고 곱하기, 두 개 곱하고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 공식도 앞에 거 세제곱해서 쓰고 뒤에 거 세제곱해서 쓰고 앞에 거 두 번에 뒤에 거 한 번 곱한 게 3개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두 번 곱한 게 3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 공식이죠. 네,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은 7번 같은 모양의 형태는 그냥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선은 전개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개를 다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전개를 다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8번은 6번이랑 거의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거 3번 곱해서 쓰고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근데 그게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해서 A, B, C를 더한 거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해서 더한 게 요거 뒤에 거만 3개 곱해서 쓴 게 요거니까 6번이랑 8번식은 그냥 같은 식이에요. 네, 전개하는 방법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돼 있다. 그 다음에 9번은 뭐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 곱셈 공식에서 얘가 나왔었죠. 네, 자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요 모양은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도형에서 정삼각형일 때는 요 방식으로 많이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수분해할 때 얘도 많이 나오죠.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공식이랑 이렇게 두 번 인수분해 되는 모양의 형태를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전개를 해서 이 모양을 찾아주시는 거고 나중에 뒤에 부분에서 인수분해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전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반대로 하는 게 나중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 알고 계시다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내용이 보이시면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이 안 보이시면 방법 없어요. 그냥 전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한 장 넘겨볼까요? 그 뒤에 이제 변형식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변형식도 아까 전에 열심히 다 하셨으니까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도 자, 얘 아까 전개식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위치만 바꾼 거잖아요. 네. 얘가 원래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나타내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얘만 넘어간 거예요. 자, 그게 요 공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변형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얘도 그냥 보여만 드리면 아까 세제곱식은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얘만 넘어간 거죠. 근데 그냥 넘기지 않고
지금 3AB로 묶어서 넘긴 것 뿐입니다. 얘 묶으면 요거니까.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셈공식을 다 외우셨으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네. 5번 같은 변형식도 얘만 넘어간 거죠? 여기 있던 얘가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곱셈공식을 알고 계시면 된다. 우선은 뭐 여기도 설명이 그 정도 해서 이제 계산하라는 하면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전개하는 거랑 대표용 1번만 봅시다. 자, 얘는 뭐 다 전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x세제곱을 a, x제곱을 b라고 했을 때 a, b를 따로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x세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만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얘랑 얘랑 곱하면 3x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고 네. 그 다음에 x세제곱이 될 수 있는 건 없죠. 네, 그러니까 3 빼기 해서 a는 2라고 바로 쓰시면 되는 거고, x제곱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곱했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이고 이렇게 곱했겠죠? 플러스 12x제곱이고 그 다음에 되는 게 또 없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9가 된다. a 더하기 b니까 답은 11.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전개를 하셔서 확인하셔라 라는 게 대표 유형 1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 전부 다 전개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됐고요. 이제 여기서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니까 됐고요. 전개하라 그랬으니까 대표 유형 3번을 해드려야 되겠네. 2번은 뭐가 있었나? 좋네요. 자, 대표 유형 3번으로 갑시다. 대표 유형 3번은 어차피 그냥 전개하시면 되는데 전개하면 9번 전개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인 게 있다면 치환을 해라. 치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치환을 하셔서 얘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5라고 쓴 후에 전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시고 그리고 전개를 해라. 그래서 얘 전개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 얘는 플러스 6x 제곱 12x 플러스 5 동류항이 예쁜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해주시면 4x 대제곱 x 대제곱 4x 세제곱 더하니까 10x 제곱 12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네, 라는 거. 자,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네, 그냥 다 전개를 하시면 안 되고 합이 같거나 네, 곱이 같은 거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상수항을 더하면 4고 이렇게 상수항을 더해도 4죠. 그래서 더한 게 똑같은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세 번째랑 두 번째, 네 번째 걸 전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두 번째, 네 번째 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하는 거죠. 얘랑 얘를. 그래서 a-5 a-21이라고 해서 전개를 하시면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a 그 다음에 플러스 105. 자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로 대입을 해주시면 전개를 하면 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16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마이너스 몇이냐 4, 2, 8, 6, 4, 24 104x 플러스 105 이렇게 돼서 얘랑 것도 더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쓰기 싫다. 자 밑에 있는 얘를 보시면 x 4제곱 8x 세제곱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x제곱 마이너스 104x 플러스 105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계산한 거는 이제 더했을 때 같은 값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더했을 때 같은 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럴 때에는 곱했을 때 같은 값이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해서 4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짝지어서 곱해 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그래도 치환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안 되면 곱하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될 테니까 이런 모양일 때에는 항이 4개일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공식을 알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여서 대표형 5번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근데 대표형 5번 6번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대표형 5번이랑 대표형 6번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뭐 얘는 공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외우셨던 공식이 있으시면 자, 전개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에 A, B, B, C, CA라고 쓰시고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얘가 4네요. 얘가 16이고 얘가 1이네요. 그래서 답이 14.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공식도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4 곱하기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가 방금 구한 거죠. 14 그 다음에 얘가 얘 부호 반대니까 빼기 1 얘는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빼면 13이고 13 곱하기 4니까 52 빼기 18 네, 이렇게 계산하셔서 34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것도 자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3번에 나와 있는 요 얘기는 네, 지금 확인해 주시면 요 공식 사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치환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ABC라고 그냥 바꿔서 쓴다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양이 요 공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러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AB, BC, CA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원래 있는 A, B, C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AB 더하기 CA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A랑 B를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B 제곱 C 더하기 BC 곱하면 그러면 AB C 제곱 더하기 CA 곱하면 그러면 A 제곱 BC가 돼서 얘가 ABC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다시 쓰면 제곱 마이너스 2에 AB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얘가 1이니까 1에 제곱해봤자 1이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4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6, 8에 48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네. 조금씩 어려우시죠? 이용하는 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이용을 할 수 있으셔야 한다. 자, 라는 게 3번에서 하고 있는데요. 3번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곱셈 공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까지만 설명합시다.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활용 부분이에요. 곱셈 공식을 숫자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그 얘기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얘는 합차 공식이 보이셔야 되는 거고 200 빼기 8이랑 200 더하기 8로 바꿔서 쓸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얘는 200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4만이고 얘는 64니까 얘의 값을 빼면 39,900 100 빼기 60 36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얘는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건데 요 앞에는 항상 1이 곱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1이 곱해져 있다면 이 1을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 빼기 1이라고 바꿔서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2 빼기 1이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하면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합차 공식을 얘랑 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정도는 그냥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2의 8제곱 기억하세요? 2의 10제곱까지 외우셔야 된다 그랬는데 네. 2의 8제곱은 256입니다. 거기에 1을 뺀 거여서 답은 255. 2의 10제곱까지는 아셔야 돼요. 네. 2의 10제곱 몇이죠? 모르시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거야. 2의 1제곱은 2 2제곱 4 뭐 다 이런 건 아시잖아요. 16 2의 5제곱 32 2의 6제곱 64 7제곱 128 8제곱 256 2의 9제곱 512 2의 10제곱 1024 이렇게 이런 것들은 네, 좀 외우시고 네,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 자, 이 정도까지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